싫어하는 인생 공부 송이복의 서정시 비평. 안녕하십니까, 송이복입니다. 오늘은 김소월의 접동세에 관해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김소월의 시 접동세를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접동세 김소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로.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삼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옵니다. 김소월의 시 접동세를 잘 들어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접동세는 새 이름입니다. 막 그냥 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접동이라고도 합니다. 접동새. 설피 우는 새의 대표적인 한 종류이죠. 접동새는 두견새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또 소쩍새와 서로 혼돈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견새와 소쩍새는 전혀 다른 새입니다. 두견새는 주행성이고 소쩍새는 야행성이에요. 또 다른 것은 두견새는 새의 울음소리가 네 박자로 웁니다. 그러나 소쩍새는 세 박자로 웁니다. 음악적으로 비유하자면 두견새는 행진곡풍의 새 울음을 내는 소리라고 한다면 소쩍새는 왈츠풍의 소리를 내는 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접동, 새 울음을 흉내낸 말입니다. 흉내낸 말을 어이성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또 어태어도 있죠. 어태어와 마찬가지로 어이성어는 부사로 쓰이는데요. 이 어이성어가 굳어져서 명사로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핑퐁, 탁구를 핑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입니다. 핑퐁, 핑퐁. 어이성어가 명사화되어서 핑퐁이라고 하는 명사로 굳어진 겁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한 100년 전에 미국에 악극단이 유명했는데요. 그 악극단은 노래도 하고 연주도 하고 춤도 추고 고개도 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악극단은 유란 극단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조선 후기 19세기에 남사랑패가 있지 않았습니까? 역시 요즘 말로 하면 유란 극단이 되겠습니다. 그 미국의 악극단을 텐트르라고 했는데요. 텐트르란 말이 원래 악기 소리를 낸 말입니다. 텐트르 하는 이 안에 우리말로 하면 뭐랄까요? 쿵작작 혹은 트랄랄라 뭐 이런 뭐 악기 소리든지 콧노래 소리든지 소리를 흉내낸 말인데, 이 악극단을 텐트르라고 했는데 이 말이 한국에 들어와 가지고 한국에서는 텐트라는 말이 딴따라가 된 거예요. 딴따라란 말은 연예계의
종사하는 사람, 특히 연예계 중에서 대중음악에 종사하는 사람을 딴따라라고 다소 비칭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 비슷한 말은 또 뽕짝이란 말도 있죠. 뽕짝이란 말은 강박과 약박을 흉내낸 말입니다. 뽕짝, 뽕짝 하듯이. 이것이 뽕짝은 분박으로 할 때는 이분박인데 이것이 하나의 박자가 되어 가지고 두 박자에서 또 네 박자로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됩니다. 그러면 행진곡풍이 됩니다. 이 박자가 사박자 되면 행진곡이 됩니다. 뽕짝 뽕짝 하다가 세 박자에는 변화를 주게 되죠. 이 변화가 어떻게 주느냐? 잘 들어보세요. 뽕짝 뽕짝 뽕짝짝 뽕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행진곡입니다. AABA 세 번째에 약간 이질적으로 변화를 주는 거. 우리나라 그 북국세 울음소리가 문학으로 하면 사음보요, 음악으로 하면은 사박자입니다. 민요풍에서 어떻게 변화를 줍니까? 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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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뻑국 이렇게 하거든요. AABA 형으로. 접동세도 지금 사박자, 시적인 이론으로는 사음보라고 하고 음악적인 박자의 개념으로 하면 사박자를 지금 물고 있습니다. 접동 그 자체가 소리를 흉내낸 말인데 혹시 하나의 박자를 안에 형성해서 네 박자가 되는데요. 접동, 접동, 아우레비, 접동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야 된다. 아우레비가 요것은 세 번째 박자니까 이질적이죠. 마치 뻑국 뻑국 뻑뻑국 뻑국 하듯이요. 접동 접동. 근데 이렇게 분박으로 하면 2분박, 2분박, 음절수로는 4분박, 2분박 이렇게 되거든요. 아마 3분박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접동, 접동, 아우랩, 접동 이렇게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접동 자체가 소리고 소리를 흉내내는 말이고 아우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우랩도 새 소리를 흉내내는데 여기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소리에는 뜻이 없어요. 없는데 이 경우에는 특별하게 좀 두 겹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리를 흉내낸 말, 하나는 아홉 오레비의 준말로 아우레비. 9명의 남동생이라는 말의 개념으로서 아우레비. 소리도 새소리도 되고 의미도 지금 개입되어 있습니다. 9명의 오레비, 그러니까 아우레비가 되는 겁니다. 접동세가 정말로 접동하고 우느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접동이라고 하는 말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공통적인 소리 관념일 뿐이지 가장 안에 유사한 소리를 흉내낸 말은 아닌 것 같아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일본에서는 접동세를 어떻게 우느냐고 하느냐. 접동이라고 울지 않고 쿄 이렇게 운다고 하거든요. 일본도 역시 네 박자로 운다고 생각을 해서 쿄 이렇게 운다고 합니다. 역시 AABA 사박자 행정곡풍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네요. 사실은 접동이라는 울음소리보다는 일본의 소리인 새소리인 쿄옥에 더 가깝습니다. 실제 울음소리가. 그 인터넷에 접동세 울음소리 누가 녹음한 거 있어요. 잘 찾아보면 들어보면 접동소리보다는 쿄옥에 사실은 더 가깝다. 고양이 울음소리 한국 사람은 야옹으로 간접만 했고 미국 사람은 미야오로 간접만 했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그 소리의 간접 형성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공통화되는 겁니다. 어떤 이 시는 5개의 연으로 이루어진 시인데 시작부터 어떻습니까? 듣기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입니다. 접동, 아우랩, 접동 하면서 아주 청감적인 시라고 할 수 있겠죠. 청감적이라고 하는 것은 음악적인 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진두강이 어디냐 하면 평안북도에 있습니다. 평안북도 박천군에 있습니다. 우리는 참 생소한 강 이름이죠. 특히 오랫동안
분단되어 왔으니까 말이죠. 진두강 가랑가의 가랑가 강변입니다. 강변의 고유어인데 김소월은 강변이란 말도 썼거든요.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할 때는 강변이라 쓰고 이 시에서는 가랑가라고 썼는데, 자, 가랑가가 자신의 언어인가 강변이 자신의 언어인가? 자신의 언어는 가랑가가 되겠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가랑가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왜 엄마야 누나야에서는 강변으로 썼느냐? 서울에 와서 유학을 하면서 습득한 학습된 언어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한강이라 했거든요. 한강. 그러니까 한강이라고 하면은 우리말이 아니고 한자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라는 말보다는 변이라고 하는 한자어가 더 결합력이 높죠. 한강변. 한강가보다는 한강변, 강변 이런 말이 더 안에 많이 두루두루 서였을 겁니다. 자, 그가 배제 학당에 배제 고부입니까? 그 당시에 하여튼 배제 학교를 다녔을 때 서울말을 좀 안에 접했는데 거기에서 배운, 그때는 표준어가 없지만 표준어라는 관념은 있었습니다. 서울말이 기준이 되는 말이라는 어떤 관념은 있었으니 표준어는 없었지만 표준어로 써야겠다고 해서 시에 강변이라는 말을 썼던 것 같고요. 접동세에서는 가랑가라 썼던 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스스로 말하고 또 듣는 그러한 자신만의 언어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고, 가람이란 말은 우리의 고유어이지만 지금은 거의 소멸되어 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옵니다. 옛날 하니까 이 시가 이야기 설화체로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옛날 이야기. 옛날 우리나라 뒤쪽이 어느 쪽입니까? 북쪽입니다. 북쪽을 뒤쪽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진주에서 직장을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진주에는 촉성루가 있고 그 촉성루 아래로 난강이 이렇게 기역자로 꺾어 흐릅니다. 기역자로 꺾어 흐를 때 오래전에 형성된 절벽 두 개 사이로 이 강이 흘러갑니다. 한쪽 절벽을 세별이라고 하고 한쪽 절벽을 디별이라고 합니다. 별이란 말은 벼랑, 절벽 이런 진주 방언입니다. 이런 말이 진주 방언이에요. 세별이와 디별이 사이로 굽이쳐 흐르면서 세별이라는 것은 새는 동쪽입니다. 우리 새벽을 동쪽이 밝아오니까 새벽이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새별이 하는 것은 동쪽 벼랑이라는 뜻입니다. 동쪽 절벽.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은 디별이, D는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북쪽이라고. 사실은 촉성로에서 볼 때 북쪽이 아닙니다. 북동쪽입니다. 북동쪽인데 대충 북쪽으로 보고 디별이, 북쪽 벼랑. 세별이와 디별이라고 하는 두 벼랑 사이로 난강이 도도히 굽이쳐 동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때 먼 뒤쪽이라 하는 것은 멀리 있는 우리나라 북쪽, 북부지방, 그러니까 평안북도가 우리나라 거의 끝이죠. 그래서 이때 먼 뒤쪽은 북쪽을 말합니다. 박천이 평안북도에 있으니까요. 진두강 가랑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어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또 우리 설화가 있고, 설화에도 신화, 전설, 민담 같은 게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진두강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명이 나왔으니까 전설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민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민담은 구체적인 지명이나 이런 것이 없을 때 쓰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전설을 본다 하면 평범한 가정에 10남매를 두고 살았는데요. 일녀 구남이에요. 일녀가 바로 누나입니다. 첫째 누나고 나머지 9명 남동생인데, 옛날에 그렇게 또 아내가 형제들이 많았네요. 그 엄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병이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애기들 키우기 위해서 새 장가를 들여가지고 두 번째 후추를 받아들였죠. 그 후추가
아이들한테는 어부엄인데 욕심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이 누나가 얼굴이 이쁘게 생겨가지고 아랫마을 부잣집 도련가 혼담이 오가는데 그 집에서 많은 선물을 이 처녀에게 주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리는 처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이 선물에 혹해서 어미가 몰래 누나를 죽였습니다. 누나를 죽이고 그 선물이 재물이죠. 독차지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어이붓어미가 하고 좋은 사람도 많을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어이붓어미는 일괄적으로 나쁜 어미다 이런 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의 어이붓어미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고대소설 장화홍련전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현실적으로는 어이붓어미도 좋은 사람, 착한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만 그 대부분 다 어이붓어미가 사악한 존재라는 것을 투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전설을 바탕으로 해서 네 번째 연이 이 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누나라고 불러보랴 무엇을 밤에 슬피 우는 오연에 보면 야상경이 나오니까 밤인데 사실 둑에서는 밤보다 낮에 더 많이 운다고 합니다. 중형성이기 때문에. 누나라고 불러보랴. 그 새를 갖다가 누나라고 불러보겠느냐. 오 불서러워. 불서러워 이 말은 아주 독특한 말이고 잘 안 쓰는 말입니다. 김소월 고향의 방언입니다. 기본형은 불섭다가 되어야 되겠네요. 불하고 서에다가 니얼비어 받침. 불섭다. 이렇게 이 비읍이 우가 되어서 불서러워 된 겁니다. 이때 불은 강세 접두사입니다. 강세. 뜻을 강하게 하는 접두사. 빨갛다보다는 새빨갛다가 훨씬 푸르다보다는 시푸르다. 이렇게 시푸르다. 이런 식으로 접두사가 한 해 더 첨가됨으로써 뜻을 강하게 만들고 있죠. 이렇게 불서러워도 뜻을 강하게 하면 매우 서럽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요즘은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만 나쁜 사람을 보고 이 쌍놈이라고 해요. 쌍놈보다 더 나쁜 사람은 불쌍놈입니다. 이 불이 바로 인품이 아주 낮거나 고약한 사람을 불쌍놈이라고 하듯이 서럽다라는 말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불서러워 이렇게 된 겁니다. 아까 시샘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번엔 시샘이라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자, 뜻은 다 시기질투입니다. 시세움은 여기에서는 뒤에 나오는 시세움은 피동형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떤 것을 당하는 그 입장.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를 당함. 이 뜻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김소리가 3년에서는 시샘이라고 하고 4년에는 시세움이라고 했느냐. 이 문제는 국어학자들의 몫입니다. 국어학자들이 한번 밝혀봤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느끼는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는 두 번째 앞에 시세면 시기와 질투를 뜻하고 뒤에 시세움은 시기와 질투를 당하는 것에 해당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시세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죽어서 옛날부터 새를 신성시 했습니다. 이건 전 세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특히 우리의 나라 동아시아 고대인의 관념이죠. 아주 오래된 관념입니다. 죽어서 새가 된다는 것은 고대 시대부터 있었던 관념이 아닌가. 사만시대에 소떼라는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새를 신성시한다는 점에서 수호신도 되고 또 그리고 천상과 지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오가는 어떤 영혼의 어떤 수송자, 운송자 역할을 하고 이 새가 일본의 토착신앙화 되어서 뭡니까? 신사에 지키는 그 문을 도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리가 뭐냐? 일본말로 새입니다. 가야 시대의 토기 중에서 오리 모양의 토기가 많습니다.
특히 김해 함안 지역에 보면 낙동강변에 보면요. 원래 낙동강변에 옛날에는 오리가 많아서 야생 오리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요즘은 없지만. 이제 그런 어떤 지역적인 어떤 장소성과도 관련되어 있겠죠. 죽어서 영혼으로 성천한다. 오리가. 이 성과 저 성의 경계를 넘나든다. 그래서 새는 죽은 이의 영혼이다. 새는 몸이 죽어서 넋으로 부활한다는 고대인의 관념을 가진 어떤 사물의 형태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정근대적인 뭡니까? 물신화된 어떤 관념의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모더니즘적 시각에서 보면 이 시가 굉장히 물신화되고 일종의 사마니즘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연은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이 시의 화자,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이 시에서 말하는 사람은 객관적인 어떤 관찰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 사연에서 남동생이거든요. 9명의 남동생의 말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누나라고 불려보라 오 불스러워로 시작되는 제 사연은 남동생의 말을 대변함으로써 감정의 절정을 이루고 또 슬픔을 극화하고 있다. 설화자 나레이터가 9명의 남동생의 말을 대변하면서 그 슬픔을 극화하고 있다. 그렇죠. 이런 점에서 이 시는 이 부분에서 절정을 이루고 이제 마지막 제5연에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9이나 남아되던 오랍동생을 그러니까 다시 안에 객관적인 관찰자로 데려갑니다. 죽어서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상경이 어떤 안에 밤입니까? 야상경. 상경은 11시에서 새벽 1시 사이의 자시가 바로 상경입니다. 그러니까 밤의 길이로 한다면 딱 중간이거든요. 그래서 야반이라고도 합니다. 김소월시에 야반이 많이 나옵니다. 야반이 오늘날 우리 고유어로 말하면 밤중 가장 뭐랄까 야밤중이 되겠습니다. 자, 2분의 1 하프에 해당된다. 그러니까 이 하프 중간이 바로 하프타임, 이 중간이 바로 절정이다. 밤의 중간, 밤의 절정, 밤의 꼭지점이다. 야반 도주할 때도 이 반도 하프란 뜻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밤에 부부가 동반해서 도망간다. 이것을 야반 도주라고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닙니다. 야반은 밤의 하프타임. 그러니까 가장 깊은 밤의 꼭지점에. 그러니까 밤 12시에 도망가는 것을 야반 도주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야상경은 야만입니다. 야상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올라가며 슬피웁니다. 동세가 두견서가 슬피우는데 이것은 결국 누나가 운다는 것. 누나가 죽어서 하나의 안에 영혼이 새의 형태로 부활해서 여기 이산저산 올라가면서 울고 간다는 겁니다. 지극히 정근대적인 발상이요. 여기에 등장하는 누나나 뭡니까? 9동생은 정근대적인 인간상이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는 노래를 듣는 사람도 역시 정근대적인 어떤 사람의 형태다. 자, 이것을 우리는 원주민 토착민이라고 합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시대적 상황을 볼 때 의미는 일본 제국주의자일 수도 있겠고, 죽은 누나는 우리나라의 토착적 정조, 간섭, 제도의 세계,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여지를 남기면서 오늘 접동새 시를 감상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접동새라는 시를 한 번 더 낭독하는 것을 듣고 한 번 더 여러분들의 듣기의 감성을 마지막으로 자극을 받으면서 오늘 제 강의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접동새 김소월. 접동 아우레비 접동.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진두강 앞마을에 와서 웁니다. 옛날 우리나라 먼 뒤쪽에 진두강 가람가에 살던 누나는 의붓더미 시샘에 죽었습니다. 누나라고 불러보랴. 오 불서러. 시새움에 몸이 죽은 우리 누나는 죽어서 접동새가 되었습니다.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랍 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차마 못 잊어. 야 삼경 남다 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 옵니다.